자, 우리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정상적인 의사표시는 자, 우리 일반적 성립 요건, 법률행위가 성립되고 효력이 발생하려면은 일반적 성립 요건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당사자가 존재해야 된다. 두 번째, 목적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했죠.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자, 일반적 효력 요건은 의사표시가 있어서 안 되죠. 일반적 효력 요건은 의사표시가 뭐 해야 된다? 합치돼야 된다. 즉, 의사와 표시가 일치돼야 된다. 합치돼야 되고, 하자가 없어야 된다. 하자는 어떤 위법성이 없어야 된다. 어떤 기망이라든지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야 된다. 자, 이러한 의사표시가 갖춰지면은 정상적인 의사표시입니다. 정상적인 의사표시. 이러한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은, 즉,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게 되면은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입니다. 자, 우리 이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는 그 유형이 5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책에 이제 54페이지 보면은, 54페이지는 그 유형들이 5가지 쭉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다. 한번 도표로 한번 간단히 한번 살펴볼까요? 비정상 의사표시 5가지. 의사의 흠결. 자, 우리 의사의 흠결은 법 조문에도 이제 의사의 흠결 나옵니다. 의사 흠결 그러면은 의사와 표시 불일치 얘기합니다. 즉, 의사는 효과의사와 표시행위 불일치를 우리가 말한다. 의사의 흠결이 한다. 우리 의사의 흠결은 또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 의사와 표시 불일치를 표의자 스스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경우와 의사와 표시 불일치를 표의자 스스로 모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 얘기는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입니다. 의사표시 하는 사람. 그래서 표의자가 스스로 모르고 있는 경우입니다. 알고 있는 거 우리가 의식적 흠결. 모르고 있는 게 무의식적 흠결입니다. 자, 우리 표의자가 스스로 알고 있는 거 2가지 있죠. 어떤 게 있죠?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 의사표시가 있고 통정회표시가 있습니다. 또는 허위표시라 하죠. 자, 의사와 표시 불일치를 표의자 스스로 모르고 있는 게 가장 착오죠. 착오. 자, 이처럼 의사흠결은 크게 이렇게 2가지가 나누고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의표시, 착오를 우리가 말한다. 의사의 흠결이 한다. 자, 우리 의사흠결과 하자인 의사표시 이렇게 크게 나눕니다. 이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는 위법성이 있다는 겁니다. 위법성. 우리 가장 대표적인 게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어떤 기망행위에 의해서 의사표시한 경우, 또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한 경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이처럼 5가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 작년에는 한 문제 나왔어요. 착오에서. 그 27회 때는 3문제 정도 나오다가 이번에는 2-3문제 정도 이상은 나올 겁니다.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정리를. 자, 우리 효과를 간단히 한번 살펴볼까요? 효과. 비진 의사표시 효과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자, A는요, 무효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뭘로 한다? 무효로 한다. 자, 통정의 표시는 무효다, 취소다? 무효입니다. 자, 여기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무효가 2개가 나와요. 하나는 비진의 의사표시 애획이죠.
하나는 뭐다? 통정의표에 있어서 나옵니다. 자, 착오는요. 무효다, 취소다? 취소. 뭐 취소는 거기서 다 나옵니다. 취소. 또 사견 의사표시와 강박의 의사표시도 뭐 합시다? 취소입니다. 취소. 자, 원래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그렇죠? 이행하지 않았으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을 했으면 뭐다? 돌려달라 할 수 있다. 우리 돌려달라는 뭐라 한다? 부당이란다. 취소는요, 일단 유효하다. 그렇죠? 흠이 있어도 일단 유효하고, 취소권자가 뭘 해야만이? 취소를 해야만이. 우리 취소권자가 반드시 정해져 있다 했잖아요. 그렇죠? 취소권자가 취소를 해야만이 뭐 할 수 있다?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즉, 소급표가 있습니다. 소급표. 그래서 이행하지 않았으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을 했으면 뭐다? 돌려달할 수 있다. 자, 우리 이제 하나씩 해봅시다. 비진의 의사표시부터 볼까요? 자, 우리 법조문 54페이지 107조 볼까요? 진의한 의사표시. 이랑 보면은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일 때는 그 효력이 있다. 즉, 원칙은 뭐다?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단서조항은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가로 밑줄. 알았거나는 악입니다. 그렇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과실이죠? 과실입니다. 있었을 때는 보다 무효, 동그라미, 무효로 한다. 자, 이 양 보면은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이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5가지 전부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는 선의 제3자를 보호합니다.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다. 우리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는 게 우리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어디 있어요 또? 또 잊었죠? 해제, 해지. 우리 해제와 해제에서는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는 그 차이점이 뭐냐면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는 선의만 보호돼요. 근데 해제와 해지는 선의 악이 다 보호됩니다. 다시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또 다시 해제할 때 이제 비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비진의 의사표시 예를 한번 봅시다. 갑이 진의가 없어요. 즉 증의한다는 마음 없는데 뭐 한심을 사기 위해서 자기 소유 부동산 A 부동산을 증의하고 등기를 한 겁니다. 상대방 표의자 의사표시한 사람이죠. 자, 증의할 마음이 없는데 한심을 사기 위해서 누구 명의로? 을 명의로 등기를 해준 겁니다. 해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원칙, 이 갑과 을 간의 법률에게는 원칙은 뭐다? 이 등기는 유효하다, 무효다? 유효하다.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원칙은 유효합니다. 유효. 자, 그렇지만은 상대방이 이 표의자의 진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상대방이, 갑이 나한테 줄 리가 없는데, 뭐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뭘 한다? 애기정으로 무효를 합니다. 즉,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입니다. 우리 알았다는 건 뭐예요? 악이. 어떠한 사실을 알고 있는 거 악이. 알 수 있었다는 건 뭐다? 과실이 있다는 거죠. 알지 못한 과실이 있다. 과실이 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지만은 예외적으로 보다 상대방이 이 표의자의 진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뭘 한다? 무효로 한다. 자, 그러면은 이 갑과 을 간의 법률행위가 무효이면은, 자, 무효입니다. 무효. 자, 현재 누구 면허 등기가 되어 있습니까? 을 면허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을이 자기 면허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누구에게 매매해요? 제3자 배우에게 매매를 합니다. 매매. 자, 제3자 매매가 되면 선이다, 악이다. 자,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안 한다? 항상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안 한다? 앞에 있는 자를 보라 했죠? 자, 앞에 있는 자가 권리자예요, 무권리자예요? 그렇죠? 무효니까 유효하다면은 권리자잖아요. 그렇죠? 무효이기 때문에 무권리자입니다.
자, 무권리자면은 원칙적으로 병은 선이든 악이든 보다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자, 그렇지만은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는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다 있어요? 없다 있어요? 있다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갑은 선의 제3자 변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없습니다. 대항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대항할 수 없으면 갑은 어떻게 구제하죠? 자, 공통적입니다. 자, 이 부분은 선의 제3자 보호할 수 없는 것은 공통적이고 갑의 구제 방법도 공통적입니다. 착오라든지 사기 강반이 공통적입니다. 자, 그러면 갑의 구제 방법은 자, 병으로 소유권 이전되겠어. 소유권 이전에 말소를 구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구제받아요? 그렇죠. 갑은 을에게 첫 번째 을에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자, 두 번째는 자, 매매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매매 상당 부당이익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매 상당 부당이익반환 청구. 부당이익반환 청구할 수 있다. 자, 이건 공통적입니다. 공통적. 자, 여기서 선의는 추정된다 안 된다? 자, 여기서 추정된다는 거는 입증 책임을 면한다. 추정한다면 입증 책임을 면하지 못하고 본인이 스스로보다 선임을 입증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추정되면은 본인이 선임을 입증할 필요해서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럼 누가? 악의를 주장한 자가, 즉, 주장한 자가 뭐 해야 된다? 입증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선의는 추정되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누가? 주장한 자가 입증해야 된다. 자, 무과실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무과실을 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 공통적입니다. 이건 공통적. 자, 그러면 상대방은요? 상대방은 유효하려면은 선이 무과실해야 되죠. 선이 무과실하면 알았거나 알 수 있을지는 몰라하기 때문에, 무효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선이 무과실해야 된다. 우리 비징의사표에서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한다. 이것도 추정이 됩니다. 자, 추정이 된다는 것은 상대방이 입증 책임을 질 필요가 없고 누가 입증 책임을 져야 된다? 갑이 입증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 자, 이 부분은 공통점이라는 거. 이 부분은. 자, 그러면 악인은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병이 악이면은. 대항할 수 있죠? 갑은 대항할 수 있다. 선의만 보호되기 때문에. 자, 우리 책을 이제 봅시다. 54페이지 보면은 1번 보면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했죠? 자, 두 번째 줄, 때밀다까지 밑줄. 비증 의사 표시도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그대로보다 효력이 발생한다. 그 표시를 믿은 상대방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밑줄. 자, 55페이지 상단. 애적으로 무효라 했잖아요. 그렇죠? 자, 두 번째 무효가 된다까지 밑줄. 피해자의 진위 아님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비증 의사 표시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자, 그 밑에 있는 판례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판례는 비진의 의사표시에서 판례 문제는 진위한 비진의 의사표시냐, 비진의 의사표시 아니냐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비진의 의사표시라면 뭐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애적으로보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뭘로 한다는 거예요? 무효로 한다는 거예요. 비진의 의사표시가 적용 안 된다면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취소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진의 의사표시는 판례가 비진의 의사표시다, 비진의 의사표시 아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이 판례는 자, 사용자 지시로 일괄 사직서를 제출한 판례입니다. 근로자들은 사직 의사표시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사장이 지시해서마다 일괄 사표를 지시한 거예요. 자, 그럼 원칙적으로마다 일단 사표가 수리될 수 있죠. 유효합니다. 그 사직서는. 그렇지만 사장이 그런 해고할 의사가 없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뭘 한다? 무효를 합니다. 이처럼 사기업에 있어서 일괄 사표 수리는 비진의 사표제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된다. 적용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유효하고 애해적으로 뭐예요? 무효. 그래서 이거 중요합니다.
사장의 지시로 일괄사직서를 제출하는 사기업에서 일괄사직서는 비즈니스 의사표시가 적용된다. 그래서 우측에다가 그 회사 요구에 한 진위 없는 사실서 제출은 뭐다? 비즈니스 의사표시 해당.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가로 2번. 두 번째 줄, 대판 앞에까지 밑줄. 어떠한 의사표시가 비즈니스 의사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입증체는 누가 진다? 주장자였습니다. 주장자. 결국은 누구예요? 표의자죠. 표의자. 자, 55페이지 3번. 자, 제3자단 효과입니다. 두 번째 중간에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밑줄 그어주시고. 자, 56페이지 봅시다. 자, 비진이 표시로 보지 않는 판례입니다. 비진이 의사표시 아니에요. 자, 비진이 의사표시 아니기 때문에 유효합니다. 취소하지 못한다는 거였죠. 원칙적으로, 취소하지 못한다는 원칙적으로 보다 유효하고 예외적으로 보다 무효이지만은 이게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적용이 안 된다는 거. 자, 1번, 2번, 3번까지 동그라미. 한 밑줄 지금 복잡하니까 동그라미는 전부 보시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1번, 2번, 3번. 1번, 2번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자, 3번 봅시다. 3번. 3번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명의대입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에요. 자,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자, 두 번째 줄 밑줄 그어주실래요? 자, 명의를 빌려준 자에게 채무부담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참 애매하죠? 어쨌다는 거예요, 그러면? 채무를 부담한다는 거예요? 부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명의 대여자는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채무를 부담한다는 거예요. 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이다. 명의 대여자는 채무를 뭐한다? 부담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의사표시가 적용 안 됩니다. 비즈니스 의사표시 적용 안 됩니다. 그래서 은행이 알았든 몰랐든 간에 이 명의 대여자는 책임을 집니다. 책임집니다. 비즈니스 의사표시가 적용 안 됩니다. 은행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책임지지 않잖아요. 원칙 비즈니스 의사표시 적용된다면은. 근데 비즈니스 의사표시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명의되어 나오면은 비즈니스 의사표시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 안 된다. 책임을 진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적용 범위 봅시다. 적용 범위. 적용 범위는 나중에 우리 통정의 표시와 이제 비교를 해야 됩니다. 자, 계약에는 적용됩니다. 계약에도 적용되고. 자, 단독행위. 자, 우리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있잖아요. 둘 다 적용됩니다. 둘 다 적용됩니다. 자, 주의할 점.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는 자,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는 아직 특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없잖아요. 그러면 예외 규정이 적용돼야 안 돼요. 우리 예외 규정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무효라고 했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없잖아요. 이 규정이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럼 항상 뭐예요? 유효합니다. 이거는 항상 유효합니다. 유효. 예외 규정이 적용 안 됩니다. 자, 이제 적용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적용 안 되는 것도 이제 공통적입니다. 비정상적인 공통적으로 신분행위. 자, 우리 신분행위는 진위가 중요해요? 의사가 중요해요? 표시가 중요해요? 의사가 중요하다고, 진위가. 그쵸? 혼인할 의사 없이 혼인계약을 체결한다? 그럼 무효예요? 유효예요? 무효다고요. 그쵸? 무효입니다. 신분행위는 적용 안 됩니다. 무효입니다. 의사와 표시가 일치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신분행위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거는 공통적입니다. 공통적. 자, 공법행위도 적용 안 됩니다. 공법행위 적용, 소송행위도 적용 안 됩니다. 자, 이 공법행위와 소송행위는 의사가 중요해요? 표시가 중요해요? 표시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유효합니다. 유효합니다. 유효하다. 신분행위 적용되는 항상 뭐다? 무효입니다. 하지만 공법행위와 소송행위는 뭐다? 적용 안 되면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효하다는 거. 자, 우리 공법행위, 우리 판례 중요한 게 있습니다. 57편을 봅시다. 자, 먼저 56페이지 적용 범위를 봅시다.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밑에 우리 계약 동그라미,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가로,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가로. 첫 번째에서 적용된다까지 밑줄 그어주시고, 계약과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도 비즈니스 의사표시가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된다.
자, 상대방이 없는 단독기는 하살표에서 제일 하단에 언제나보다 유효하다. 여기까지 하살표 이렇게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없는 단독기는 보다 언제나 유효하다. 왜?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 적용 안 됩니다.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자, 2번 보면은 신불행위 적용 안 됩니다. 첫 번째 밑줄. 가족법상 행위는 당사자의 진위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므로 그 밑에 무효 동그라미. 네, 무효입니다. 신불행위 적용 안 된다. 무효입니다. 자, 주식인수 청약도 적용 안 됩니다. 그래서 하단에 주식인수 청약은 진위가 아니더라도 언제나보다 유효하다. 밑줄 그어두시고. 자, 57페이지 공법행위 소송에는 적용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공무원의 사직원 제출, 재판상 진술 등 소송에 같은 공법행위는 10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밑줄 그어두시고. 그래서 비진 의사표시는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적용 안 됩니다. 자, 중요한 판례 밑줄 그었습니다. 두 번째 하단에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우원면직 처분이 된 경우 비록 사직원의 제출자의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우리 사기업 회사들은 사용자의 지시에서 일괄 사표를 제출하게 되면은 비진일 사표에 적용된다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원칙은 유효하지만은 애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해고를 뭐 할 수 있다?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직서를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사직서를 제출하면 수리하게 되면은 우리 비진일 사표에 적용 안 되기 때문에 예외 규정이 적용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시 뭐다 다녀오시고도 못 다닙니다. 이처럼 사기업과 공기업의 일괄 사직서는 다릅니다.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진일사표시는 판례 문제가 나올 때는 비진일사표에 해당되는지 해당되지 않는지 이 판례에 지문을 묻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세 가지 판례는 비진일사표시를 보지 않는다는 거. 그 앞 페이지는 55페이지 사기업의 사용자 지시의 일괄 사표는 뭐다? 비진일사표시가 적용된다는 거. 자, 우리 허위표시입니다. 허위표시. 자, 허위표시는 자, 우리 108조 한번 볼까요? 57페이지. 법 전문 읽어봅시다. 자, 상대방과 통정한, 통정 동그라미, 통정한 허위표시, 허위 의사표시는 무효란다. 무효 동그라미. 자, 이 항 보면은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A는 가부 채권자입니다. 가부 채권자. 그래서 갑은 채무자. 그래서 돈을 빌려줍니다. 돼요. 그래서 갑이 변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 변제를 하지 못하자 A가 가부 재산에 이제 강제 집행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갑이 이러한 강제 집행을, A의 강제 집행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누구에게? 을과 통정해서 매매를 합니다. 매매를 해서 누구한테 등기를 해줍니까? 을한테 등기를 해줍니다. 상대방에게. 자, 이처럼 갑과 을이 이러한 강제 집행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처럼 자기 소유 부동산을 누구에게? 을에게 소유권 이전시키게 되면은 이러한 통정이나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갑과 을 간의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무효다? 무효입니다. 갑과 을 간의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무효. 무효입니다. 무효. 자, 그러면 이 무효가 통정으로 인해서 자기 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한 것이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에 반하느냐, 즉 반사회 질서 행위에 해당되느냐, 반사회 질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사회 질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반사회 질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갑과 을 간의 법률행위는 무효이기 때문에, 자, 우리 무효면은 이행하지 않았으면요. 그렇죠? 이행할 필요가 없고,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했으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 할 필요가 없고, 이행을 했으면요. 돌려다 할 수 있다, 없다? 돌려다 할 수 있다. 이걸 의뢰하면 한다? 부당일반합니다. 자, 이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등기를 해줬잖아요. 그렇죠? 자, 등기를 해줬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몰랄 수 있다, 달라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즉 소유권 이전넣기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즉 통정 허위표시 무효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넣기 말소를 구할 수 있고 또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넣기도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반사의 짓을 한다면 돌려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불법 원인 급여 때문에. 근데 반사의 짓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니다. 그래서 설량풍속 사의 짓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돌려달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갑의 AU 구제 방법을 한번 살펴봅시다. AU 구제 방법. 이미 갑은 자기 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뭐다 등기를 해준 거잖아요. 자, 갑의 채권자 A는 어떻게 구제를 해야 될까요? 자, 갑이 을한테 다시 소유권을 달라라고 해서 원위치시켜야 되는데 갑이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럼 누가 이제 해야 돼요? A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첫 번째 구제 방법이 A는 누굴 대해서? 갑을 대해서 을에게 뭘 할 수 있다? 통정 허위표시 무효를 가지고 뭐다? 소유권 이전넣기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갑이 A가 갑을 대의한다는 것은 채권자 대의권 행사한다는 거예요. 채권자 대의권 행사에서 소유권 이전넣기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자, 또 하나 이제 구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직접 A가 누구를 상대로? 을을 상대로 채권자 취소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취소권.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우리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우리 시험범위에 딱 2번 나온다 했는데 한 번 했었죠? 어디서? 또 잊어먹었죠? 또 생각합시다. 이중매매에서 우리 채권자 취소권이 나왔잖아요. 이중매매에서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했어, 없다 했어요? 없다. 없다 했어요. 이중매매에서는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금전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고, 통정허위표시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딱 2번 나오니까, 시험범위에 2번 나오니까, 통정허위표시에는 채권자 취소권을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이 채권자 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이러한 법률행위 있잖아요. 이러한 법률행위가 되면은 이러한 법률행위 뭐하고 취소시키고 일탈된 재산을 다시 환원시키는 제도를 우리가 한다. 채권자 취소권이란다. 그래서 이 채권자 A는 채권자 대의권에서 뭐다 갑과 을의 통정허위표시 무효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넣기 말소를 구할 수 있고 또 누굴 상대해서 상대방 을을 직접 상대로 해서 뭐다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은 이러한 법령행위가 취소되기 때문에 일탈된 재산이 다시 환원되잖아요. 갑 앞으로. 그럼 갑 앞으로 환원되면은 강제 집행하든지 가압류하든지 법적 채취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구제 방법이 있다는 거. 자, 그러면은 자, 현재 지금 을 명의로 등기가 돼 있잖아요. 을 명의로. 자, 을이 자기 명의로 등기된 것을 기할해서 누구에게 매매해버린 거예요? 병에게, 제3자에게 매매를 한 겁니다. 매매라고 등기를 해준 겁니다. 등기. 자, 병이 선의이고 악인 경우 한번 봅시다. 자,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안 한다? 먼저 항상 앞에 있는 자를 보랬죠? 앞에 있는 자가 권리자예요, 무권리자예요? 무권리자, 무효니까 무권리자. 자, 무권리자 원칙적으로 선이든 악이든 보호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 자라. 자, 그렇지만은 A적으로 뭐다?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병은 선이면 보호받을 수 있다, 없다. 비록 무효인 자한테 소유권을 치르겠지만은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갑은 선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없습니다. 자, 대항할 수 없으면은 갑의 구제 방법 뭐라 했을까? 저쪽에서. 제일 우측에. 갑의 구제 방법 없으면, 대항할 수 없으면은 갑은 을에게 뭘 할 수 있다? 그렇죠? 불법행위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또 을이 병에게 매매했기 때문에 매매상당 부당이익반환 청구할 수 있다. 공통죄라니까. 공통죄예요. 공통죄. 네? 자, 갑이 이제 병에게 대항할 수 없잖아요. 자, 그럴 때 누구한테 이제 갑은 을에게 뭐다 불법행위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을이 병에게 매매했던 매매상당 부당액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을이 깡통이면은 이제 갑은 구제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통정의 표시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믿는 사람한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자기 명의로 된 소유권에 따라서 제3자를 매매해버리면은 갑이 깡통이면 을이 깡통이면 갑은 보호받을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이 선의는 추정된다, 안 된다. 공통적으로 다 적용된다, 추정된다. 무과실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공통적이에요, 공통적. 자, 여기서 제3자, 아기는 제3자 아니면은 갑은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항할 수 있잖아요. 아기는 선의만 대항할 수 없는 거지. 병이 아기면은 갑은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갑이 악인데 다시 누구한테 매매한 거예요? 저한테 매매하고 등기를 해줬습니다. 자, 이때 정은 선입니다. 자,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응? 정은 제3자예요? 제3자 아니에요? 맞아요. 제3자예요. 응? 제3자 맞아요. 병은 3자고 정도 3자고 정은 제4자가 아니에요. 이 이후부터는 뭐예요? 3자예요, 3자. 자, 우리 3자가 손이면은, 아까 우리 3자가 손이면 보호받아요, 안 받아요? 아, 받는다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이 정은 4자가 아니에요. 3자예요. 병 이후에도 뭐다? 정은 3자입니다, 3자. 자, 근데 병이 선인데, 누구한테? 정한테 매매인데, 정이 악입니다, 악이. 악이에요, 이제. 이번엔 악이에요. 자, 보호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항상 앞에 있는 자를 보라니까. 항상 앞에 있는 자를 보라니까요. 앞에 있는 자가 권리자예요, 누구 권리자예요? 권리자. 선이니까. 그럼 권리자면은 악이든 선이든 뭐다? 소유권 취득한다, 안 한다? 취득한다. 혼동하지 마세요. 혼동하지 마세요. 자, 항상 제3자가 소유권 취득한다는 앞을 보라고. 앞을 보시고, 앞에 우리 아기더라도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러니까 보호받고. 앞을 보라니까요. 손이잖아요. 손이든 아기든 뭐다? 보호받는다. 항상 해도 잊어먹고 잊어먹고 그렇죠? 자, 우리 이제 책을 봅시다. 자, 57페이지 보면은 판례, 세 가지 판례가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똑같은 내용들인데, 전부 다 동그라미 해두시고, 특히 1번을 1번의 두 번째 줄, 양해다 동그라미. 자, 이 판례는 똑같이 명의대여입니다. 명의대여. 은행이나 명의대여 하면서 은행에 대출받은 겁니다. 양해. 은행에 양해를 받고, 자, 양해가 있으면은 통정허위표시고, 우리 왼쪽에 비진일사표에서 명의대여 봤었죠? 자, 비진일사표시 명의대에서는 비진일사표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했잖아요. 안 되니까 항상 뭐다 책임져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양해를 받고 뭐 한 거예요? 명의대인 거 알잖아요. 양해를 받고, 약정 또는 양해를 받고 명의대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통정허위표시입니다. 자, 통정허위표시 때문에 무효잖아요. 그럼 책임져야 안 져요? 명의대잖아.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자, 비교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양해란 말, 약제란 말, 자, 3번의 하단의 밑줄, 동그라미, 약정 또는 양해, 약정 동그라미, 양해 동그라미. 명의대에서 약정, 양해란 말이 나오면은 통정의 표시고, 통정의 표시는 무효잖아요. 무효이기 때문에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근데 양해, 약정 말이 없으면요, 비진일사 표시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항상 보다 책임을 져야 된다. 비교하셔야 된다. 그 판례. 조심하셔야 돼. 자, 58페이지. 당사자 간의 효과입니다. 자, 첫 번째 봅시다. 무효. 방가로 허위 표시는 당사자 사이는 언제나 보다 무효이다.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당사자 언제나 무효라 했었죠? 자, 가로 2번, 방가로 2번. 첫 번째 줄. 허위 표시 자체가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된다, 안 된다? 해당되지 않는다. 서열량 풍속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밑줄. 자, 두 번째 하단에 불법인 급여했던 밑줄. 불법인 급여에 해당되지 않으며
가장 매도에 있는 그 목적물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자, 판례도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허위 근저당을 설정한 행위는 당연히 무효지만은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매매가 아니라 갑이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그쵸? 똑같이 저당권 설정해도 당사자 간에 보다 무효이고, 또 그렇다 해서 허위로 저당권을 설정했다 해서 사회질서에 반하느냐? 반하지 않는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자, 가로 2번 채권자 취소권. 자, 허위 표시도 채권자 취소권이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된다. 자, 두 번째 줄 밑줄. 허위 표시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뭐 채권자 취소권 몰라 되고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만 알면 됩니다. 통정해 주셔서. 자, 우리 제3자에 대한 효과를 봅시다. 취지. 선의 제3자에게 허위 표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밑줄. 그쵸? 우리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다 했잖아요. 그쵸? 원래 당사자 사이는 무효인데, 그쵸? 무효인데, 선의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는 첫 번째 줄 밑줄 반가로 1번. 자, 두 번째 줄 반가로 2번부터 59페이지까지 밑줄. 그 내용은 내가 이거 설명한 거예요. 그대로예요. 지금 설명한 거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자, 갑이 채권자, 그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 그림 생각하면 돼요. 갑이 채권자부터 강제 집행을 당할 우려하여 친구인 을과 짜고 자기 소유 부동산을 매도한 것처럼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두었는데 을이 등기 명인 것을 이용하여 그 부동산을 선의 병에게 매도해버린 경우. 자, 그렇다면 갑은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 자, 여기서 갑이 병에게 반환 청구하려면은 병이 뭐 해야 된다? 악이어야 된다. 악이면 대항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악이어야 된다. 또한 병이 악인 것을 갑이 뭐 해야 된다? 증명해야 된다. 이때 병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갑으로서는 을에게 뭐 할 수 있다? 그 부동산 반환 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또 매매상당 부당이익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 자, 제3자 선의 봅시다. 자, 여기서 제3자는 우리 통정입에서 제3자 중요합니다. 제3자가 속하는 것, 제3자에 속하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자, 59페이지 먼저 봅시다. 동그라미 1번. 제3자는 당사자와 그 포괄 승계인 이해자 중에 허위 표시 행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는 자를 말한다. 여기까지 밑줄. 자, 당사자 포괄 승계인은 제3자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고 그 이외에 허위 표시 행위를 기초로 하여, 허위 표시 행위 기초로 하여, 이거 네모 박스 기초로 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는 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는 자 가로하시고, 자, 이처럼 제3자는, 당사자는 제3자가 아니고, 그 포괄 승계인도 제3자가 아닙니다. 그 이외 자가 허위 표시 행위 기초로 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는 자가 뭐다? 제3자입니다. 자, 포괄 승계는 제3자가 아니다. 자, 을이 갑이 통정해서 을 명의로 해뒀잖아요. 그렇죠? 을 명의로. 자, 을은 당사자잖아요. 그렇죠? 갑과 을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제3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데 을이 사망했어요. 사망. 자, B가 상속인 합시다. 상속인. 자, 이 상속인은 을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잖아요. 그렇죠? 일신전세권을 제외하고. 자, 그럼 이 B는 제3자다, 제3자 아니다? 제3자가 아니다. 포괄 승계인은 제3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당사자와 포괄 승계는 제3자가 아닙니다. 그 외자가 당사자보다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는 자여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봅시다. 승계인이 악이더라도 그 전득자가 선이면은 제3자보다 보호됩니다. 자, 여기서 악이 승계인 제3자가 악이잖아요. 승계인이 악이도 선이 제3자가 뭐다? 정이 전득자가 선이 의게 되면은 이 정은 전득자도 제3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3자가 선이면 뭐다? 보호됩니다. 비록 뭐다? 승계인이 악이더라도 전득자가 뭐다? 선이면은 이 전득자는 제3자로 취급한다는 거. 응? 앞에 사람? 그렇지. 선이니까 제3자니까 우리 제3자는 보호되잖아요. 그렇죠? 앞에 있는 자가 무 걸리지 하더라도 선이면은 우리 선이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으니까. 보호 규정이 있으니까.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자, 그다음 봅시다. 60페이지.
자, 선의 여부 판단 시기와 무과실 여부 다 했던 겁니다. 동그라미 1번만 밑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제3자는 선임을 적하고 과실이 있어도 상관이 없다. 즉 무과실까지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다만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보호된다, 안 된다, 보호되지 않는다. 제3자의 선의 추정입니다. 제3자의 선의 추정. 밑줄만 그어두시기 바랍니다. 방가로 3번은 제3자의 선의 추정, 밑줄만 그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가로 4번, 전득자가 악인 경우. 자, 우리 선의 제3자부터 다시 전득한 자가 비록 악일지라도 보다 보호됩니다. 이게죠. 자, 병이 선입니다. 선인데 다시 매매했는데 이 전득자는 악이에요. 앞에 있는 자가 뭐이기 때문에 권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선이든 악이든 보다 소유권 취득한다, 안 한다? 취득한다. 자, 가로 3번, 선의 제3자 무효 주장입니다. 자, 선의 제3자도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자, 선의 제3자도 스스로 무효다는 걸마다 주장해도 무방합니다. 무방하다. 자, 61페이지 중요합니다. 제3자에 속하는 자와 속하지 않는 자. 이게 여러분들 이제 책을 봐서, 물론 예문이 다 있지만은 아무리 봐도 잘 외워지지 않고 참 힘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림을 4가지만 그려줄 테니까 그것만 일단 생각하시면은 나중에 저절로 이 책에 있는 목차 있죠?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목차가 저절로 이렇게 외워지니까 일단 그림을 통해서 먼저 봅시다. 책을 봐도 여러분 이해 못할 겁니다. 일단 그림으로 자, 제3자에 속하는 자만 먼저 하겠습니다. 둘 다 하게 되면 혼잡하니까 먼저 제3자에 속하는 자만 하게 되면은 문제 맞출 수 있잖아요. 제3자에 속하는 자만 딱 알게 되면은 나머지는 제3자에 속하는 걸로 생각하고,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위에 나오면 어쩔 수 없겠지만은 자. 이거는 해야 되니까. 회의자, 자기 소유 A 부동산을 통정해서 매매하고 등기를 한 겁니다. 누구 명의로? 을 명의로. 자기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을은 상대방이죠? 상대방. 그래서 갑과 을은 제3자가 아닙니다. 이러한 허위 표시를 기초로 해서, 허위 표시 행위를 기초로 해서 당사자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는 자를 우리가 말한다. 제3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기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매매해버린 거예요? 병한테 매매를 해버린 겁니다. 매매. 자, 이 병은 제3자다, 제3자가 아니다. 제3자다. 저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해서, 허위표시 행위 기초로 해서 당사자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는 자를 우리가 말한다. 제3자. 자, 매매를 한다든지, 뭐 저당권을 설정해 준다든지, 우리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데, 저당권 설정, 전세권을 설정해 준다든지, 전세권 설정, 또는 가등기를 설정해 준다든지, 또는 임대차를 체결한다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이처럼 임차인이라든지 가등기권자라든지 전세권자라든지 저당권자는 제3자다, 제3자 아니다, 제3자입니다. 제3자. 자, 하나. 자, 이거는 이제 밑에 생각하지 마시고. 자, 갑이 통정해서 을 명의로 등기를 해둔 겁니다. 자, 을의 채권자 정이 있다 합시다. 정. 자, 정이 을에게 돈을 대해주고 돈을 받지 못했어요. 그동안에 을의 재산을 찾아보니까 없어요. 근데 마침 갑이 자기 명의를 누구 명의로 해둔 거예요? 을 명의로 해둔 거예요. 자, 그러면 을은 캐제를 불러 안 불러요? 캐제를 부르겠죠. 재산이 없다가 갑자기 재산이 생기니까. 바로 정이 을에게, 을의 재산에 가압류할 수 있고, 두 번째, 가압류한다든가, 아니면 판결문이 있으면 강제 집행한다든가, 그렇죠? 강제 집행한다. 이 정은 제3자입니다. 즉 가장 매수인, 가장 양도인이고 가장 매수인이죠. 가장 매수인의 채권자. 그렇죠? 가장 매수인의 채권자는 뭐 할 수 있다? 제3자다. 제3자. 즉 가장 을의 채권자가 뭐 하는 거? 가압류한다든가 강제 집행한다든가. 자, 세 번째. 자, 갑이 가장으로 을에게 매매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매매를 하게 되면은 매도인은 뭘 받아요? 그렇죠? 대금 받잖아요. 이 대금 채권을 가장
누구에게? 세 번째, 가장 매매대금 채권을 뭐한다? 양도합니다. 양도하게 되면 이 양수인은 제3자에 해당됩니다. 양수인은 제3자에 해당된다. 자, 이렇게 그림 하나 이렇게 알아주면은 하나, 둘, 세 개 이제 알 수 있죠? 네. 나중에 저절로 이 제목 알게 된다고. 이처럼 가장 매수인의 뭐다? 채권자. 그렇죠? 다 알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갑이 을에게 저당권 설정입니다. 이제 저당권, 매매가 아니라 A부동산 소유자, 상대방. 통정에서 뭘 해준다고요? 저당권 설정입니다. 저당권 설정. 자, 그러면 을은 저당권자잖아요. 저당권자. 자, 을이 저당권자가 경매를 실행하는 거예요. 근데 갑이 살아있을 때는 경매 실행 못하겠죠. 왜? 서로 통정했으니까. 근데 갑이 사망하게 되면은 그 상속인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을이 뭘 합니까? 저당권을 실행합니다. 저당권 실행. 자, 저당권 실행에서 누가 낙찰받느냐? 병이 낙찰을 받은 겁니다. 자, 이 병이 선이면은 뭐다? 제3자이기 때문에 보호받습니다. 그래서 이 병은 뭐다? 제3자에 해당된다. 자, 세 번째. 갑이 을에게 A 부동산을 소유자, 상대방, 이제 저당권 설정하니까 통정으로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전세권 설정. 자, 우리 전세권 설정하게 되면은 우리 이 병에게 전세권을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즉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우리 전세권을 양도할 수 있고 담보도 제공할 수 있고 전전세도 할 수 있고 임대도 할 수 있다잖아요. 자, 전세권을 양도합니다. 양도. 자, 이 양수인은 전세권 양수인은 제3자다, 제3자다 아니다? 제3자다. 제3자에 해당됩니다. 자, 하나 마지막. 자, 갑이 을에게 채권이 존재하지 않아요. 가장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채권. 즉, 우리 어떻게 해서 네가 채권자 해라. 내가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라고 해서 가장으로 채권을 만든다. 가장 채권입니다. 가장 채권. 이 가장 채권을 갑이 병에게 양도하는 겁니다. 가장 채권 양도. 이 양수인입니다. 가장평 양수인은 제3자다, 제3자이다, 제3자에 해당됩니다. 제3자다. 이 가장채권입니다. 나중에 이제 제3자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서 가장채권이 아닌 게 있어요. 그건 나중에 하기라고 혼동되니까. 자, 가장채권인데 채권자가 누구한테 다시 이 채권을, 가장채권을 병에게 양도한 경우 병은 제3자에 해당된다. 또 가부채권자가 있을 거죠. 그렇죠? 가부채권자, 예를 들어서 정의, 이 가장채권에 뭐 하는 거? 가합류하는 거. 가부채권자. 가부채권자가 가합류한 경우, 이때도 뭐다? 정은 제3자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 그림, 네 가지 그림만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고, 나중에 뭐다? 제3자에 속하지 않는 거라고 이렇게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책에 있는 거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61페이지. 61페이지 다 설명한 거예요. 61페이지 그 설명 다 드린 겁니다. 제3자에 속하지 않는 자는 62페이지인데 나중에 하기로 하고 아마 이번에 한번 나올 확률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한 몇 년 동안 안 나왔어요.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자, 63페이지 볼까요? 허위표시 철회. 허위표시는 제3자의 관계에서 유효한 것으로보다 취급될 수 있으므로 당사자는 이를 뭐 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다. 자, 그러나 이때에도 뭐다? 허위표시 예간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선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없다. 여기까지 밑줄. 여기서 보면은 갑이 을에게 통정 허위표시에서 뭐다? 을에게 등기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때 우리 갑은
자, 이때 통정원에서 자기 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소유권 이전되게 해준 거죠. 자, 갑은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처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통정원 협의했던 걸 처리해서 다시 뭐 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되기를 가져올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근데 갑이 소유권 이전되기를 가져와야 되는데 게을러서 어떤 외관을 제거하지 않는 거예요. 즉 소유권 이전되기를 제거해야 되잖아요. 자기 앞으로 가져와야 되잖아요. 게을러서 자기 앞으로 가져오지 못한 거예요. 그 사이에 우리 병에게 처분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병이 제3자 선이다 라고 한다면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비록 미리서 처리했지만은 그렇죠? 어떤 외관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3자한테 우리 처분하게 되면은 제3자가 선이면은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처리할 수 있대. 또 외관을 제거하지 않아서 제3자한테 처분했다. 자, 그러면 제3자가 선이면은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은닉행위. 자, 매매를 가장해서 증여하는 경우와 같이 가장된 애형행위에 의해서 진정으로 의혹한 다른 행위를 숨기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감춰진 행위를 뭐라 한다? 은닉행위란다. 여기까지 밑줄. 자, 갑이 증여를 합니다. 증여. A 부동산을. 그럼 갑은 을에게 부동산을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증여해서 그다음 등기까지 한 겁니다. 주겠다. 자, 주겠다는데 자, 증여를 하려고 하니까 증여세가 더 비싸요. 보니까 세금이 더 많이 부담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보통 보면 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 하게 되면 부동산 등기 등본 보면은 등기 원인이 있습니다. 등기 원인이 매매냐, 증여냐 이렇게 기재를 하게 되잖아요. 상속이면 상속, 매매는 매매 이렇게 기입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증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증여를 하지 않고 왜? 증여세가 너무 부담되니까 매매라는 거예요. 매매. 가장으로 매매를 해서 등기 원인의 매매로 기재한 겁니다. 자, 그 뒤에 숨겨진 거 뭐예요? 증여.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 은닉행위. 자, 이 은닉행위는 유효하다. 증여는 유효하다, 무효하다? 유효하다. 왜? 원래 갑은 을에게 증여하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증여는 이 은닉행위는 보다 유효합니다. 자, 이 매매는 가장매매잖아요. 그렇죠? 가장매매 때문에 이 매매는 무효다, 유효다? 무효입니다. 무효. 그래서 증여는 유효하고 매매는 보다 무효입니다. 자, 그러면은 을에게 하는 등기는 다시 을이 병에게 매매하고 등기를 했습니다. 자, 병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안 한다? 앞에 있는 자를 보라 했어요. 앞에 있는 자가 권리자예요, 무권리자예요? 권리자. 이 등기는 유효하잖아요. 그렇죠? 왜? 갑은 을에게 증여할 의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만 뭐다 등기 원인을 뭘로 하는 거예요? 가장 매매로 기입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등기는 유효하기 때문에 병은 선이든 악이든 뭐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그 다음 페이지 64페이지 봅시다. 가로 2번 보면은 중간에 두 번째 줄, 밑줄, 매매계약은 허위표에 있어서 무효, 동그라미. 매매계약보다 허위표에 있어서 무효이고, 그 밑에 줄, 은닉행위 증여는 유효, 밑줄. 은닉행위는 유효, 동그라미. 그래서 을이 다시 병에게 매도한다면은 병은 선의악이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 안 한다? 취득한다. 왜? 을이 권리자니까. 그렇죠? 을이 권리자이기 때문에 병은 선이든 악이든 보다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적용 범위 봅시다. 자, 우리 적용 범위는 피진 의사표시와 구별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공통점이라 했죠, 항상. 신분행위 적용되지 않고 공법에 적용되지 않고 소송에 적용되지 이건 공통점입니다. 차이점은 여기서 차이 납니다. 자, 계약도 적용되고 상대방이 있는 단독이 적용되면 상대방이 없는 단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통정의 표시는 왜? 상대방이 없으니까. 상대방은 통정을 해야 되잖아, 통정의 표시는. 근데 상대방은 어떻게 통정을 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상대방이 없는 단독기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비진일사 표시는 적용된다 했다고. 적용되는데 항상 뭐다? 유효하다. 왜? 상대방이 없으니까. 저는 통정의 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을 해야 되잖아요.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통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합시다.